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는 그 피부과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22년, 18년, 그리고 19년 최근 논문을 리뷰해서 종합하여 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기미는 유전성이 있으면서 햇볕에 의한 광노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분류는 과거에는 표피, 진피, 혼합형으로 나누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 공초점 현미경으로 보니 모든 기미가 혼합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과거의 분류에 해당합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고 거기에 여성 호르몬이 관여가 되고 피부 광노화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발생 그 메커니즘을 보면요. UVB와 UVA, 블루라이트, 가시광선 중에 블루라이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UVB에 의해서 그 케라티노사이트가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자외선 B는 피부암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각질세포에 손상을 주고 결과적으로 알파 MSH 분비를 증가시켜서 그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UVA와 블루라이트는 좀 더 깊게 침투가 되고요. 각질세포의 영향,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영향, 그리고 내막세포, 그리고 피지선세포 등에 영향을 줍니다. 각질세포에서는 알파 MSH나 엔도텔린 1, 프로스타글란딘 E2, SCF, HGF, 베타 HGF 등의 그 증가를 일으켜서 그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는 WIF1, DKK1 등의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멜라닌 합성이 증가되고요. 내막세포에서는 엔도텔린 1 증가, 그리고 피지선 세포에서는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 비타민 D 등을 증가시켜 멜라닌 합성이 증가되어 기미의 모양을 보입니다. 기미의 발생에 관여하는 6종의 세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이 증가하고 멜라닌 세포 수도 증가합니다. 각질세포, 섬유아세포, 혈관세포에서 그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어 멜라닌 합성이 증가되고요. 비만세포도 그 기미에서 증가가 되고 비만세포가 기미와 광노화의 중요한 조절자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 과정은 그 UV가 조사가 되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광노화 부분은 자외선 조사에 의해서 비만세포에서 비만세포 특이적인 성분인 그 트립타제가 방출이 되고요. 이 트립타제는 그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해서 태양 탄력증, 솔라 일레스토시스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사이토카인들도 혈관 증식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그 기미의 그 조직학적 소견인데요.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가 되고 그 멜라닌 세포에서는 멜라닌 형성이 증가되고 멜라닌 세포 수도 일부 증가가 되고 케라티노사이트의 멜라닌 전달이 증가되어서 이제 갈색 병변을 띠게 됩니다. 기저막 부분이 그 손상을 입게 되고요.
기저막 부분 손상은 그 일광 흑자에서는 보통 보이지 않는 소견으로 기미에 특이적입니다. 그리고 진피의 노화를 보여주는 소견들, 솔라 일레스토시스나 혈관의 확장과 증가, 그리고 마스트셀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미 치료에는 먹는 약과 연고를 사용할 수 있고요. 도란사민이라 하는 트리넥삼산을 복용할 수 있고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이 사용이 됩니다. 연고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도미나 크림과 멜라논 크림, 트리넥삼산 등입니다. 그 외 기미 치료로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레이저 토닝과 미백 관리, 그리고 고주파 치료, 그리고 하이프, 울세라나 슈링크, 텐세라 같은 하이프 치료 시 1.5mm 정도 들어가는 하이프로도 기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미에서 혈관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V빔 레이저나 IPL 등으로 혈관을 줄여주는 치료도 기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진피를 개선시키는 프락셀 레이저나 블루필과 같은 박피도 기미 치료에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미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화학 박피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용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제에는 도란사민이라 하는 트리넥삼산, 요 물질은 혈중의 플라즈미노겐에 결합하여 플라즈민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혈제 쪽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기미가 개선되어서 기미 쪽에도 쓰이고요. 보통 250mg이 한 알인데 요거 하나를 하루에 복용하든지 2알 정도 복용을 합니다. 트리넥삼산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지혈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분에서 혈관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미 쪽 치료에 대해서 멜라닌 지수와 홍반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고요.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볼 때 색소 침착도 좋아지지만 비만 세포와 혈관의 수도 유의한 개선을 보입니다. 엔도텔린 1, 내막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는 엔도텔린 1의 발현도 유의하게 감소합니다. 다음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보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요. 다른 항산화제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글루타치온 환원효소,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를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효소를 자극합니다. 멜라토닌은 알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기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 쪽인데요. 글루타치온은 피부과에서 미백 주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IV로 글루타치온을 맞기도 하는데 항산화제 5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고요.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와 시스테인, 글라이신 3개가 연결된 트리펩타이드이고 작용 기전은 티로시나제를 억제하는 효과와 그리고 유멜라닌보다 페오멜라닌 쪽으로 멜라닌 생성을 하게 하는 효과로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평상시에도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입안의 폐체형이 흡수가 잘 되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평상시에도
복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제제로는 하이드로퀴논 제제, 도미나 크림이죠. 타이로신 A제를 억제하여 그 미백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발암 위험성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성분입니다. 멜라논 크림은 클리그만 포뮬라 제품인데요. 클리그만 박사가 만든 그 세 가지 성분을 넣은 제형입니다. 하이드로퀴논 4%와 트레티노인 0.05% 또는 0.03%, 그리고 스테로이드 쪽을 함유한 성분이고요. FDA에서 그 유일하게 기미에 승인한 성분이 클리그만 포뮬라에 해당합니다. 먹는 도란사민 트리넥삼산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3%나 5%짜리를 바를 때 기미에 효과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아젤릭 애시드나 시스테아민, 그리고 글루타치온 2%, 현타액 등도 기미에 효과를 보이는 바르는 제제입니다. 피부과에서 주로 하는 토닝과 미백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주파 치료, 그리고 하이프 치료도 기미의 진피의 노화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고주파, 시크릿이나 포텐자 등 니들 고주파 치료를 해줄 수도 있고, 써마지나 텐서마 등 고주파 치료로 진피 병변의 노화를 개선해서 기미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이프 장비도 1.5mm 깊이의 그 치료를 하게 된다면 기미에 호전을 보인 논문이 있습니다. 기미에서 혈관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V빔 레이저나 IPL로 기미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박피와 미세박피, 프락셀 레이저나 그 화학박피 등도 기미 치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학박피가 가장 기미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미 환자에서 그 선스크린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UVA와 UVB 차단뿐 아니라 청색광 차단이 중요합니다. 청색광에 의해서 기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화철이 함유된 그 선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화철 함유 제형은 청색광 유발 색소 침착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으며 UVB와 UVA 차단 그 선크림은 청색광 유발 색소 침착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태양빛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은 UVB에 의해서 4%, UVA에 의해서 46%, 청색광에 의해서 50%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항산화제를 추가하면 활성산소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선택 시 산화철과 항산화제, 비타민 E나 C나 글루타치온이나 그 감초 추출물 등이 들어간 항산화제가 함유된 선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